남을 위하지 말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라.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제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저를 위해 산 적이 있었을까요? 문득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저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던 시간들. 그 속에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 저를 위한 결심이야말로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남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제 안에서 우러나는 힘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제 인생의 중심에 저를 두고 저를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서 만나는 제 자신은 온전한 저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저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시작하며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숨겨진 진정한 저를 발견하고 그 저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혼자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혼자뿐입니다. 그런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물론 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미덕이란 것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우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지만 결국 촛불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녹아버린 촛불이라면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샘의 물입니다. 그 물이 넘쳐 흘러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때로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빈 컵에서 물을 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가치와 한계를 인정할 때 타인에 대한 사랑도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점이며 그 사랑은 나를 넘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가끔은, 정말 가끔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고 계신가요? 꽃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향기를 나눌 수 없다. 등불이 자신을 밝히지 못하면 어둠 속에 빛을 줄 수 없다. 나무가 뿌리부터 튼튼하지 않으면 그늘을 내어줄 수 없다. 둘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기초이다. 어느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나를 위해 시간을 썼던가?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물론 남을 위한 삶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은 저를 위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하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비행기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숨을 쉬지 못하면 옆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도 사랑도 배려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은 일에 지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과에 치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때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만 오직 저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고. 그날은 일찍 퇴근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니
마치 제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한 저 자신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에게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고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워야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제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돌보고 가꿀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고 더 나은 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나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정원을 키우는 것이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셋째, 당신의 행복은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어느 날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앙상한 잎사귀들만 남아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에 모여 있었는지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제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종종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위로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때입니다. 마치 제가 서 있는 땅이 남의 손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친구에게 기대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위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은 결국 제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야 한다.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제 행복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화가라면 제 삶의 그림을 그리는 붓은 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색으로 인생을 채워나갈지, 어떤 소리로 하루를 장식할지,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길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제가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대신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맞이하는 모든 작은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 삶의 붓을 잡고 제가 원하는 색으로 제 인생을 그려보겠습니다. 제 행복은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은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이 쥔 나침반에 의해 움직인다. 행복의 열쇠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삶의 길을 결정하는 지도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이 그려야 한다. 가을의 끝자락,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휩쓸려 거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느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난 항상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제 행복이란 남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그가 자신을 잊고 살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그 미덕이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한 삶, 그것은 때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없는 삶,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삶은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제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다짐입니다. 제 손에 든 붓으로 제 인생을 그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 길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울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저를 구부리지 않고 제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서기로 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저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이 남에게도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저일 때 타인에게도 더 진실되고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제 삶을 책임질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위하지 말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당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을 위하지 말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라.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제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저를 위해 산 적이 있었을까요? 문득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저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던 시간들. 그 속에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 저를 위한 결심이야말로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남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제 안에서 우러나는 힘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제 인생의 중심에 저를 두고 저를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서 만나는 제 자신은 온전한 저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저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시작하며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숨겨진 진정한 저를 발견하고 그 저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혼자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혼자뿐입니다. 그런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물론 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미덕이란 것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우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지만 결국 촛불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녹아버린 촛불이라면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샘의 물입니다. 그 물이 넘쳐 흘러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때로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빈 컵에서 물을 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가치와 한계를 인정할 때 타인에 대한 사랑도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점이며 그 사랑은 나를 넘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가끔은, 정말 가끔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고 계신가요? 꽃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향기를 나눌 수 없다. 등불이 자신을 밝히지 못하면 어둠 속에 빛을 줄 수 없다. 나무가 뿌리부터 튼튼하지 않으면 그늘을 내어줄 수 없다. 둘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기초이다. 어느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나를 위해 시간을 썼던가?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물론 남을 위한 삶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은 저를 위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하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비행기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숨을 쉬지 못하면 옆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도 사랑도 배려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은 일에 지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과에 치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때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만 오직 저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고. 그날은 일찍 퇴근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니 마치 제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한 저 자신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에게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고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워야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제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돌보고 가꿀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고 더 나은 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나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정원을 키우는 것이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셋째, 당신의 행복은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어느 날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앙상한 잎사귀들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에 모여 있었는지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제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종종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위로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때입니다. 마치 제가 서 있는 땅이 남의 손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친구에게 기대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위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은 결국 제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야 한다.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제 행복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화가라면 제 삶의 그림을 그리는 붓은 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색으로 인생을 채워나갈지, 어떤 소리로 하루를 장식할지,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길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제가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대신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맞이하는 모든 작은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 삶의 붓을 잡고 제가 원하는 색으로 제 인생을 그려보겠습니다. 제 행복은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은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이 쥔 나침반에 의해 움직인다. 행복의 열쇠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손안에 있다. 삶의 길을 결정하는 지도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이 그려야 한다. 가을의 끝자락,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휩쓸려 거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느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난 항상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제 행복이란 남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그가 자신을 잊고 살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그 미덕이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한 삶, 그것은 때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없는 삶,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삶은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제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다짐입니다. 제 손에 든 붓으로 제 인생을 그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 길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울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저를 구부리지 않고 제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서기로 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저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이 남에게도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저일 때 타인에게도 더 진실되고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제 삶을 책임질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위하지 말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당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을 위하지 말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라.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제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저를 위해 산 적이 있었을까요? 문득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저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던 시간들. 그 속에서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 저를 위한 결심이야말로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남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제 안에서 우러나는 힘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제 인생의 중심에 저를 두고 저를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서 만나는 제 자신은 온전한 저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저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시작하며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숨겨진 진정한 저를 발견하고 그 저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혼자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혼자뿐입니다. 그런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물론 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미덕이란 것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도우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지만 결국 촛불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녹아버린 촛불이라면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샘의 물입니다. 그 물이 넘쳐 흘러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때로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빈 컵에서 물을 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가치와 한계를 인정할 때 타인에 대한 사랑도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점이며 그 사랑은 나를 넘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가끔은, 정말 가끔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작은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고 계신가요? 꽃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향기를 나눌 수 없다. 등불이 자신을 밝히지 못하면 어둠 속에 빛을 줄 수 없다. 나무가 뿌리부터 튼튼하지 않으면 그늘을 내어줄 수 없다. 둘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의 기초이다. 어느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나를 위해 시간을 썼던가?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물론 남을 위한 삶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은 저를 위해 시간을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하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비행기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숨을 쉬지 못하면 옆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도 사랑도 배려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은 일에 지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일과에 치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때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만 오직 저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고. 그날은 일찍 퇴근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나니 마치 제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한 저 자신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에게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고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워야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제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잘 돌보고 가꿀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고 더 나은 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나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정원을 키우는 것이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셋째, 당신의 행복은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어느 날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앙상한 잎사귀들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에 모여 있었는지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제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종종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위로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할 때입니다. 마치 제가 서 있는 땅이 남의 손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친구에게 기대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위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은 결국 제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야 한다.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제 행복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화가라면 제 삶의 그림을 그리는 붓은 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색으로 인생을 채워나갈지, 어떤 소리로 하루를 장식할지,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길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제가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대신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맞이하는 모든 작은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 삶의 붓을 잡고 제가 원하는 색으로 제 인생을 그려보겠습니다. 제 행복은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은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이 쥔 나침반에 의해 움직인다. 행복의 열쇠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삶의 길을 결정하는 지도는 남이 아닌 오직 당신이 그려야 한다. 가을의 끝자락,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휩쓸려 거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느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난 항상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제 행복이란 남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그가 자신을 잊고 살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지만 그 미덕이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한 삶, 그것은 때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내가 없는 삶,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삶은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제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행복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다짐입니다. 제 손에 든 붓으로 제 인생을 그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 길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울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저를 구부리지 않고 제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서기로 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도 저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이 남에게도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저일 때 타인에게도 더 진실되고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제 삶을 책임질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위하지 말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당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